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피부과 최고의 가성비 시술이라고도 하지요. 오늘은 보툴리눔 톡신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박재영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압구정 오라클 피부과 대표원장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 보툴리눔 톡신인데요. 보툴리눔 톡신 시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남녀 불문 가장 인기 있는 시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시술. 흔히 이제 보톡스라고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사실은 보톡스라는 말은 이제 보툴리눔 톡신의 여러 가지 제품 중에 하나의 상품명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표현은 보톡스라기보다는 보툴리눔 톡신 혹은 톡신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오, 그럼 보툴리눔 톡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툴리눔 톡신 안전사용위원회에 선생님께서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위원회에 참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툴리눔 톡신 안전사용위원회는 국내 올바른 톡신 사용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출범한 이제 전문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보툴리눔 톡신은 가장 대표적인 미용 시술인데요. 실제로 우리 시술 현장에서 의료진들 입장에서 보면은 톡신 시술을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좀 느꼈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보다 슬기로운 톡신 문화를 만들고자 보툴리눔 톡신 안전사용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그 보툴리눔 톡신의 잘못된 방향이라면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셨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이제 보툴리눔 톡신의 내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정작 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고, 제대로 대비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톡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시술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일선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내성은 저도 들어봤는데요. 내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보툴리눔 톡신 내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툴리눔 톡신 내성이란 시술 후에 효과를 경험했던 환자가 가면 갈수록 효과가 좀 줄어들거나 지속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성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아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시술 후에 왠지 좀 효과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톡신 해보셨어요? 네네. 네. 이게 내성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우리 전문위원회에서 보툴리눔 톡신 시술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74%의 환자분들이 보툴리눔 톡신 효과의 감소를 경험했다. 이미 많은 소비자분들이 보툴리눔 톡신 내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4%라고 하면 10명 중에 한 7, 8명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내성을 경험하고 있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툴리눔 톡신 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내성의 더 큰 문제는 이 미용적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툴리눔 톡신은 단순히 뭐 주름을 치료하고 얼굴을 갸름하게 하는 미용 목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치료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편두통이라든지 아니면 과민성 방광, 그리고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면은 그 후유증으로 팔다리가 조금 뻣뻣해지는 사지경직이 올 수가 있는데, 사지경직 치료에도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성이 발생이 되면 이런 치료 목적으로도 톡신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툴리눔 톡신이 다양한 질환 치료에도 쓰인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내성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보툴리눔 톡신은 이제 신경 독소, 주작용을 만들고 있는 신경 독소와 그걸 둘러싸고 있는 복합 단백질, 주로 이제 두 가지 포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이 싸고 있는 복합 단백질을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게 되고, 항체가 생기면은 이제 신경 독소에도 효과가 떨어지는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생님, 그렇다면 이 내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나는 의료진과 환자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부위별로 적정 주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피디님 보툴리눔 톡신 맞아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얼마나 한 번 정도 주기로 맞으시나요? 저는 그 턱 보톡스를 맞고 있는데요. 네. 한 1년 주기로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주기인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맞으시는 게 적당한 이제 시술 주기라고 말씀드리고요. 가면 갈수록 이 주기가 감소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시술할 때 우리 의료진과 본인이 시술 이력, 그리고 기저질환, 또 가족력 등을 자세하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내성 예방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술 전에 의료진과 소비자 간에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내성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성은 보툴리눔 톡신, 신경독소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단백질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툴리눔 톡신 제품 중에서 이 불필요한 복합 단백질을 완전히 말끔하게 정제하고 주작용을 나타내는 신경 독소만 남긴 제품이 따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은 내성 발생의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떤 제품을 맞고 있는지 우리 의료진과 꼼꼼하게 따져보고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보툴리눔 톡신 중에서도 여러 제품이 있고 이런 제품에 따라서도 내성 발생 가능성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툴리눔 톡신의 기본 원료인 이 신경 독소에도 성분이 또 다양하고요. 제조 공정이 또 회사마다 다른데 과연 어떠한 제조 공정을 거쳤는지 이 내성 위험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사실 선생님, 이런 시술 전에 병원에 이런 질문들을 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제품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내성 가능성은 없는지 이것저것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툴리눔 톡신은 미용 시술이기 이전에 우리 몸에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성 없이 안전하게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충분히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요. 이러한 정보를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면 저희 의료진들도 기쁜 마음으로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보툴리눔 톡신 내성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톡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툴리눔 톡신은 비교적 간편한 시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의료진은 물론 소비자가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잘 알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상담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